네, 전 시간까지 해서 이제 그 많은 한 4주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쪽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근래 이제 좀 뉴스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 쪽 때문에 내용을 좀 보고 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좀 단톡에 올려드린 내용들 한번 좀 별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보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또 깽폼이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났죠. 그죠? 충북 오송 쪽. 아직 보면 저도 어제까지 이제 보다 보니 원인이 뭐고 이제 이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 붕괴. 그리고 또 주차장이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이슈가 계속 또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런 부분들이 보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도 강의 때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귀중한 휴일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첫째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인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엔지니어로서 기본이 됐습니다. 충분히 강의하고 있는 저보다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라이센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어찌됐든 지금 일련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은 자,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저의 이제 미션, 거창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무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지식들을 좀 활용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의 목표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저평가되고 매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내용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그냥 역사 쪽은 제가 모르지만 좀 편하게 한번 다른 얘기를 한번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어느 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조에서 정조로 이어지면서 특히 정조 때. 자, 정조 때 어떤 우리 건축 쪽에서 정말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죠? 수원. 자, 이 수원화성은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계시죠? 근데 무형 쪽에 또 등재된 게 있어요. 얘는 유형이고 뭐가 있습니까? 화성 성역의 궤. 얘는 무형. 자, 화성 성역의 궤는 뭐냐면 중공지예요. 중공도면입니다. 한번 네이버든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성문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 시공한 벽돌 하나하나까지를 똑같이 해놨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 리소스, 자원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고도 복원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요 부분들이 또 저도 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은 좀 없지만 맥락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특히나 또 건축 어떤 역사상 의미를 갖는 부분이 또 뭐가 있나? 자, 현격하게 공기를 단축을 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을 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이 자, 요 18세기라는 부분은 전투의 어떤 양상을 따지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 자, 이전까지는 성을 상당히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뭐 사다리 같은 거 이런 거로 해서 성벽을 넘어서 점령을 하는. 근데 이때부터는 전투의 양상이 바뀌었다. 화포가 이미 개발이 되면서 대포를 쏴가지고 성벽을 허물고 글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화성은 가셨지만 큰 돌로 이렇게 쌓지를 않았고 벽돌 이런 부분들. 그러면 벽돌과 돌을 쌓은 거와 차이점은 자, 벽돌 우리가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몰탈 바르고 하나하나씩 올려서 자, 벽돌로 쌓은 그 성은 대포를 몇 방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쌓았던 것처럼 커다란 돌을 쌓은 부분들은 그때 뭐 몰탈이 있어서 돌 하나 놓고 몰탈 바르고 아니면 지금처럼 돌 할 때 뭐 파스너로 고정하고 안 했잖아요. 걔는 한 방만 맞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 그리고 뭐 공심돔부터 뭐 남문부터 북문부터 보면 다 나름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그렇게 젖었다. 자, 그래서 어떤 제가 PMP 미국 라이센스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어떤 세계 대회 포럼에서 이 수원 화성과 화성 성역의 괴가 전달이 돼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들을 전 세계 건설인들한테도 알려드렸고 제가 기회가 되면 뭐 짧은 3분짜리 그 동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자, 그래서 자부심을 갖자. 우리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성공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정조라는 말하자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스폰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어떤 인물이 있었냐? 최재공. 처인지 안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양반이 얘기하면 공사, 총괄 감독. 현장에 보면 소장, PM. 그리고 이 양반이 아마 영의정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계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고 또 혁신적인 공법. 그 다음에 저거를 시공하기 위한 뭡니까? 거중기. 자, 이 양반이 보면 설계.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맨파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 저거는 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는 없지만 워낙 이제 수원 화성 뭐 또 정조 대왕이라고 붙는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자,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멘토 아니면 뭐 존경하는 정말 위인. 자, 그래서 정조 대왕이 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시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정조 대왕이 더 오래 사셨고 저렇게 했던 개혁 정치와 어떤 실학이잖아요. 저때 엔지니어링 쪽, 기술 쪽에 더 역점을 가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재밌는 게 자, 우리가 보면 공사 실명제라고 하잖아요. 그 해당되는 문에다가 투입된 정말 우리 보면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하루 이렇게 해서 일하는 용역 인부까지 이름들이 다 새겨졌고 또 그 전에는 보면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역, 동원을 했잖아요. 임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 시간에 뭐 잠깐 짧은 지식이지만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금처럼 이 쉬는 일요일이지만 와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갖고 목표를 갖고 기술사를 따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르지만 거기에 저는 찬사를 보낸다. 자,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처럼 저런 엔지니어들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각 파트별로 일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엔지니어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자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 자, 물론 깽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어떤 추락사고, 설치 시, 해체 시, 그죠?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깽폼 관련 부분은 항상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이 안전 관련되는 부분도 한두 개씩의 키워드, 아이템들은 거론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물론 이 깽폼에 관련된 부분도 근래 2, 3회 전까지 하면 많이 출제는 됐어요. 자, 근데 또 저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또 확률상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깽폼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 원인이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겠습니까? 자, 해체할 때 우리가 보면 강도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 오메가 파스칼. 자,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이 뭐 현장 용어로 시다볼트 아직 정착이 돼서 콘크리트 강도가 나와서 힘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얘가 못 버텨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험에도 나왔지만 또 뭐 있습니까? 자, 볼트를 해체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자 급한 마음에 자기는 깽폼에 타고 자, 타워 크레인이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볼트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와 원인이 있으면 대책은 별도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이중 안전 고리.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인양고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그 안에 별도의 고리를 해서 타워 크레인이 샤클로 잡아서 이게 탁 당겼을 때 마지막 볼트를 해체하도록 프로텍트가 딱 까지는 부분. 이걸 쓰시라. 그 얘기. 응?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인양고리를 거는 부분은 편해요. 타고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걸어놓고 풀 쪽에는 어떻습니까? 깽폼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타워에. 그럼 올라가서 풀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가 또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 반자동 샤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돼서 뭔가 여기에 이렇게 줄처럼 달려서 이걸 딱 당기면 풀어질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쓰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강호중 콘크리트 타설 이것도 얼마 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시간당 1mm, 2mm, 4mm가 왔을 때 건축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만큼이 변했습니까? 자,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었다. 1mm에서 2mm 정도 되니까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0%가 감소가 되고
4mm가 되니까 40%가 감소가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가수나 똑같은 거예요. 가수. 그죠? 근데 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면, 자, 비 오는데도 타설을 하잖아요. 그죠? 실제 시간당 1mm라는 거는 보슬비 수준이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도 반성을 하고 느끼자. 자, 그러면 저렇게 강우 중에도 우리가 그간 보면 타설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첫째, 공기가 촉박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쪽으로 같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네? 그럼 적정 공기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예보, 일기예보 보고, 자, 어쨌든 비예보가 있으면 타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비예보는 없었는데 타설하는 중간에 비가 쏟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타설한 부분을 비닐로 덮든가 아니면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타설을 중단을 해야죠. 그죠? 그럼 중단할 때 콘크리트 친 대로 그냥 대남 하나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CJ에 대한 대체, 이걸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로 기억을 하시라. 그러면 여기서 CJ는 뭐예요? 무슨 조인트예요? 얘는 아니죠. 대책 없이 발생한 게 콜드 조인트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되도록, 자, 이만한 면적의 보스라브 해가지고 타설을 하는데 이렇게 붓고 있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빨리 뭐 라스로 가든 뭐 PVC제로 가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설하고, 자, 응력이 최소화가 되는 요 구간에 끊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자, 가는 데까지 가자 해서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확률상 이제 가장 문제가 좀 나올 부분이 이 부분들이 좀 많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처럼 깽폼의 추락 몇 년 사이에 지금 상당히 수도 없이 많았고, 깽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안전고리 관련된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됐고, 자, 강우중 타설 가수 관련된 부분도 얼마 전에 또 문제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은 지금 출제가 좀 유력할 것 같다. 오히려 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료를 보셨지만, 자, 요 사례로 보고 예상되는 출제 문제 키워드들 뭐가 있을까요? 무량판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전단 뭐예요? 보강 근하고 철근을 대체하는 전단 보강재. 자,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타설하고 강도가 발휘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차량이 탈 수도 있고 흙을 되메우게 하고 또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하주차장 하부에 뭘 설치를 합니까? 잭 서포트. 그죠?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무량판 구조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보면 일반적인 라멘 구조 이런 거 대비 좀 취약하다. 어디에 취약합니까? 펀칭, 쉐어. 자, 기둥 부분이 힘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것처럼 빵꾸가 나는 부분.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건설 관리 이제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 쪽으로 가면 또 거론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뭐예요? 설계,
검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공했을 때 검출. 자, 이런 내용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설계 쪽에 대한 부분은 거론되는 부분이 뭡니까? 관심 있게 내용들을 안 보셨나 보네. 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제 마지막 쪽에 강의 드릴 때 이제 총론 쪽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지금처럼 시사성 이런 거 어떤 지금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 이거예요.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스크랩 하시라 그 얘기. 응?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건축 시공 기술사이기 때문에 시공 쪽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공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시든 현장 소장으로 하시든 감리 단장으로 하시든 시공만 알아서는 안 된다. 자, 설계자의 업무가 뭐고 인허가 업무는 또 어떤 거고 그러면 건축 설계는 어떻게 가고 구조 설계는 또 어떻게 가고 거기서 내가 착공 전 단계에서 준공 전, 준공 이후 그 다음에 착공하기 전에 사업 승인이 어떻게 나고 뭐 구조 심의가 어떻게 되고 얘들이 설계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는 현장에서 도면을 검토할 때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자, 기술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범위까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고득점을 가지고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설계 부분도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건축 설계사가 이제 뭐 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테니 야, 요거 좀 뭐 보는 뭐 우리가 층고는 지하주차장 뭐 3.8로 가야 되고 보는 거니까 뭐 800 이하로 좀 맞춰줘. 그러면 이제 구조 설계사는 구조 계산을 해줘.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구조 계산서를 한번 보시나 저도 모르겠어. 그죠? 그럼 해가지고 뭐 캐드로 가든 뭐로 해든 던져줘. 자, 그러면 구조 도면은 누가 그립니까? 건축 설계사에서 구조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도면 딱 나왔고 됐다고 그거 가지고 저번에 우리 공기술사님 저한테 질의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 자, 사람이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있다 이거야. 구조 계산서에는 돌을 뭐 이렇게 800 해가지고 철근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또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내부 여기는 외부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줬는데 얘는 그림 그리면서 캐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뒤바꿔 버렸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계시면 구조 계산서하고 구조 도면하고 일치를 하는지 오류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라.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자료에도 나온 부분이나 지금 하는 얘기가 자, 구조 계산한 구조 기술사가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든 아니면 건축 설계사가 하지 말고 구조 도면까지 구조 기술사가 해라.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공자나 감리자는 또 법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고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저것도 제가 보면 문제점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죠? 만약에 이제 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문제로 따진다 그러면 설계사, 시공사, 감리, 뭐 과실률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어떤 전담 보강제하고 전담 보강관하고 누락을 시켰어. 그러면 이쪽 책임이 뭐 한 80% 이상 가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감리하고 시공사, 넌 뭐 저것도 이 과정을 왜 검토를 안 했어? 뭐 이렇게 가든가. 근데 이제 뭐 어떤 때는 보면 이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거를 뭐 동등선상에 놓고 간다는 거는 좀 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뭐 의견도 있지만 자, 어찌됐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또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또 이거죠. 예? 도면에는 제대로 설계했는데 설계대로만 시공한 게 아니라 설계했던 시공한 데에서 또 요것도 몇 개 기둥들은 또 전담 보강관은 또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현실이 어떠냐? 예? 지금처럼 뭐 설계다, 시공이다, 뭐 검측이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강의 전에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공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의 지금 역량은 또 어떤 수준이냐? 그 다음에 또 작업자는 어떤 수준이냐? 자, 이런 현실 쪽에서 지금 보면 메이저 건설사에서도 저런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저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소장이고, 여러분들이 CM 단장이고, 여러분들이 공공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생각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구조 설계사가 구조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 도면까지 그려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설계, 시공, 감리 명확하게 과실률에 따라서 페널티를 줘라. 그리고 또 법만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뀐 개정된 아까 단위 수량 설명했지만 지금 솔직히 여기 뭐 전문적으로 지금 보면 일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사님도 가물가물하는데 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고 관리하는 기사급의 건축 시공 기사가 그걸 지금 인지를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바뀌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시공사 쪽이나 실제 어떤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갖고 또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해야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어떤 이슈들과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하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명확합니다. 그죠? 원인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대책은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죠. 저 정답이 있었다면 이미 다 저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실 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답이다 하시라.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은 못 되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그 중지는 모아지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자, 무량판 구조도 지금 그러다 보니 용어 쪽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무량판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플랫, 슬래브. 그 다음엔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자, 플랫 슬래브는 이렇게 해서 주두가 있는 거.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아예 주두도 없는 거. 해당 현장은 이쪽. 자, 그러고 지금 보면 이쪽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초고층 아파트. 자, 요새는 다 이 구조로 갑니다. 벽식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최소한의 힘을 받는 전단벽체의 내력벽으로 가고, 자, 기둥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나머지는 골조에 벽 물량을 최소화하고 건식에 드라이볼로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얘도 그렇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저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 펀칭 쉬어. 그래서 이 부분들에 어떻게 합니까? 자, 철근으로 이렇게 전단 보강 철근을 배근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단 보강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성품으로 돼서 이런 형태로 해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기억을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요거와 또 관련돼서 유사한 개념에 뭐가 있습니까? 기초 전단 보강재. 그죠? 조기술사님. 자, 근데 이제 얘는 물론 해당 부분의 기초에 펀칭 시어를 방지하면서 또 얘를 적용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다 이거야. 기둥. 여기도 이렇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단 보강재라고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아주 거창한 거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다. 네?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상당히 헤비하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서 딱 갖다 놔. 그럼 이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자, 이걸 씀으로써 원래 기초 두께는 2m가 되던 걸 1500이나 이렇게 줄여주는. 네. 그래서 기초 전단 보강재. 자, 그리고 잭 서포트 쪽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자, 28일 강도가 확보가 됐어.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도심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즈 파트가 되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현장 대지 경계고 이 주차장을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이트가 있고 여기에 게이트가 있고 간단하게 해서 자, 이 부분들은 공사 차량들이 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상차로. 요것도 기억을 하시자고. 비상차로가 뭐예요? 자, 준공하고 어떤 화재가 생겼을 때, 그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아파트들 요새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확장형으로 분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느 구간인가 이제 발코니에 이쪽에 보면 대피 공간이 있죠. 자, 이 대피 공간이라는 거는 불났을 때 여기 와서 비상차 사다리 차가 와서 당신을 탈출하도록 구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대기해라. 그래서 요 벽체들은 뭡니까? 내화 구조로 해서 층수에 따른, 그죠? 나머지 이제 철거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층수나 면적에 따라서 1시간 내완지, 2시간 내완지, 3시간 내완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고, 자, 그쪽에 사다리 차가 이렇게 와서 아울리고 펼치고 사다리를 쫙 올려서 이 사람들을 탈출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저 사다리 차는 무게가 얼마가 갈까요? 보통 보면 30톤 이상이 간다. 그리고 초고층이 되다 보니 서울 강남에는 50톤짜리 차도 있고 지방으로 가면 그 정도 재원이 없으니까 15톤짜리. 자, 그래서 이 차들이 준공하고 나서 여기에 타고 아울리거를 전기할 때 이 주차장 구조물들이 거기에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현재 25km
스퀘어 메타 이 정도로 비상차로는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25kN 스퀘어 메타 이 정도면 자, 탑다운 현장에 그죠? 1층 슬라브의 구조다. 그리고 저 상태에는 뭡니까? 레미콘차, 펌프카, 크람쉘, 이동식 크레인, 뭐 예를 들면 100톤 이하짜리 차들이 다 탈 수가 있다. 그죠? 상당히 지하주차장 슬라브를 지금 세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 자, 중량차도 보면 이동 하중이 있어요. 차들이 움직일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때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아울리거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30톤짜리 차예요. 사다리차. 자, 이렇게 해서 아울리거를 전개하면 지금처럼 딱 펼쳐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붐대가 이렇게 가서 이쪽에 뭔가 하중이 걸린다 하면 여기 떨어지는 하중과 여기 떨어지는 하중이 틀리다. 예를 들면 여기는 40%, 20, 20, 30, 30. 그러면 자, 자중과 어떤 들고자 하는 하중과 해서 30톤이라고 예를 들면 얘는 얼마예요? 3, 3은 9. 여기 하나에 집중 하중으로 9톤이라는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등분포 하중이야. 9톤이라는 하중이 여기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빵꾸가 나버리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아닌 현장에서 갈 경우는 자, 여기에 등분포 하중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요런 공사 중이다 그러면 보호 자리에 아울리거가 위치하도록 해야 된다. 슬러브에다 바로 설치하면 안 된다. 슬러브가 뭐가 생기는 거야? 아까 얘기한 펀칭 쉐어.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보면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공사 중 얘기예요. 이제 이동 하중이 타고 하면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 보면 우리가 잭 서포터를 이렇게 받쳐준다. 그죠? 그러고 요런 어떤 하중이 떨어질 때 배치를 해봤더니 보호 라인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보니까 할 수 없이 얘는 슬러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H빔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는 하중이 도 쪽으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확장 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 현장은 어떻게 보면 앞단에 뭐 설계상이든 시공상이든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지하 구조물이 주차장 구조물이 완성되고 공사하는 과정에 지금처럼 자, 잭 서포트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죠? 이런 부분들에 지금처럼 이런 기준에 의한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구조물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균열이 발생을 하고 그게 또 심화가 되면 그게 좀 확대가 되면서 결론적인 우리가 치마, 그죠? 부력에 의한 구조물에 악영향을 할 때 구조물에 해당 부재가 자기의 어떤 힘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하중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제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설명드리면 균열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이 바로 그거다. 레미콘 타설, 레미콘이라는 어떤 물성 자체에서 우리가 균열을 제어하고 막으려고 해도 100% 발생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발생한 균열은 빨리 조사를 해서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관리도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얘기한, 이제 요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시자고요. 자. 자, 아까 탑다운 현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이렇게 이제 타설하고 조 위에 탑니다. 그리고 쟤는 잭 서포터를 안 받쳐. 그죠? 받칠 수가 없잖아. 예? 얘 타설하고 얘는 땅 파고 있어. 근데 여기는 차가 이렇게 서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아울리거 자리는 이 잭 서포트는 못 받쳐. 그 대신 요 보호 중앙 자리에 위치하도록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면 아까처럼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일반 아파트 현장에 비상차로가 이 정도 설계돼서 탑다운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이동하는 차 보호 자리 중심에만 하면 잭 서포터 안 받쳐도 이상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안 차원에 받친다. 자,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이 슬라브 자체 여기였을 때요. 근데 이제 여기 현장을 보면 뭐가 됐습니까? 여기에 되메우기가 된 거잖아. 되메우기. 그렇게 해서 이 슬라브 자중에다가 여기에 보면 흙이라는 부분에 고정 하중이 더 플러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장비가 타고 장비의 하중이 탄다 그러면 아까 되메우기 전 상태와 되메우기가 되고 난 상태와는 엄격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자, 이 되메우기도 또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 구조 계산할 때 예를 들면 얘는 1m의 어떤 흙의 하중으로 해가지고 고정 하중으로 계산을 했어. 근데 하다 보니 여기가 우리 현장의 랜드마크야. 아주 그 소나무 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심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심이 이만큼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한 2m가 돼버려. 이러면 어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기.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아파트 이런 거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술 장식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돌 하나 해서 스퀘어 미터당 막 3톤짜리 이런 거대한 장식물을 또 설치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 위치가 정해졌으면 예상되는 예술 장식품 하중이 얼마인지를 보고 슬러브 자체를 이미 설계할 때부터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되메우기가 된다는 시점은 앞으로 조경공사가 투입되고 공사 준공 뭐 적어도 뭐 3개월, 5개월 전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여기 잭 서포트가 있습니까? 없죠. 다 해체되는 거죠. 왜? 주차장은 뭐 바닥 마감하고 뭐 가야 되잖아. 그러면 되메우기가 되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위에 타는 차량에 대한 통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메우기 전에는 해당되는 흙 높이의 고정하중 이하만큼의, 아니, 고정하중만큼의 중장비가 더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메우기가 되고 나면 이미 설계했던 그 캐파치 여유치를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계 조건에 의한
이 위에 탈 수 있는 차들밖에 못 다닌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요 지금 모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에 따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가지 이슈도 좀 거론드렸지만 131의 문제 출제에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현실,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럼 대책 어떤 쪽으로 우리가 매니지먼트하고 관리를 좀 해야겠냐, 요 부분도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자, 그 얘기. 그리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 플랫 슬래브,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차이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단 보강근, 전단 보강재, 그 다음에 그거와 아울러 기초의 전단 보강재, 그리고 지금처럼 지하주차장 슬라브에 대한 하중의 계산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지하주차장 슬라브의 공사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장비가 타다 보니 잭서포트에 대한 보강, 그리고 아울리거, 집중화정이 떨어지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아울리거의 위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외부 공사, 조경, 기타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죠? 자, 조경공사 가다 보면 나무 식재 때문에 설계 이상의 어떤 백필이 돼서 토심이 올라진다. 그거는 그만큼의 생각지 않은 하중.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우리가 설계했을 때 옥상에는 아무것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불법 중축을 하는 거야. 한 층을 더 올리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옛날에 그게 뭡니까? 삼풍백화점. 자, 거기도 이거잖아요. 무량판 구조.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주차장 상부에 설치되는 예술 장식품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된 장식품의 하중이 얼마인지를 보고 위치를 보고 슬라브 자체에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비상차로 설계할 때 25kN 스퀘어 메타, 그리고 이제 저거는 탑다운 현장의 1층 슬라브 기준, 그리고 백필 했을 때와 그냥 슬라브에 탈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여건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기술사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다음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니 대비도 좀 하지만 어떤 우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저런 부분들에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장에서도 알고 있는 지식들과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해서 철저한 현장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